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권익위 애 나오면 1억 설문, 거짓 신인 재발견. 네, 거짓 신인 이자가 이제 박정희 비선이다, 이병철 양자다, 공중부양한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자죠. 지금은 재림예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림예수다 하면서 자기의 종교시설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본인과 본인의 종교시설을 신격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심판본부다 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죄사함 받는 비용이 축복 100만원, 그리고 천국 티켓은 300만원이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대천사를 1억에 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자는 자꾸 소환하면 안 돼요. 뭐 지금 뭐 야구 선수도 발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이자다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막 나오고, 또 공중부양 해가지고 이자를 자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데, 이자는 절대로 이렇게 소환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애 나오면 1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벌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분 계급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이 신분 계급을 스스로 이거를 개혁해가지고 뭔가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기득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신분 계급을 만들려고 한 게 바로 학벌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지방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 낳으면 다 서울로 보내서 계속 수도권 하니까 수도권은 과밀이 되고 지방은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학벌주의를 없애고 빨리 모든 대학을 이 학점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대학 저 대학에서 학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50억 점이다 그러면은 학사학위 주면 되는 거고, 80학점이다 그러면은 전문학사 주면 되는 겁니다. 대학원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원도 똑같이. 그리고 논문을 대학에 제출하지 말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통과되면은 그러면은 석사 박사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종 비리 많잖아요. 학위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태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시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은 아주 사교육비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완전히 입시 기계가 돼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죠. 사람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렇게 신분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꽃피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꽃피우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요리다 그러면 요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연구다 그러면 연구를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1류대, 2류대, 3류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야만적인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 해결 못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나라의 문제는 황금만능주의거든요. 돈만, 이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돈만 가져오면 죄사함, 돈만 가져오면 대천사 주고 또 그 천사 계급을 나누죠. 또 뭐 그 위에 또 천사장 뭐 이런 계급 질서를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황금만능주의인데, 지금 이게 애 나오면 1억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인데, 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해.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은 묻지마 범행 막 일어나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됩니까?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정치꾼들이 소수의 엘리트들, 그리고 뭐 지금 의사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비판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의 그 집단 이성, 집단 합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집단 양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다 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솟아나오거든요. 그래서 집단 이성이나 집단 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재능과 관심 중심으로 교육을 재편하고 모든 이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만들고 모든 학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장 명의로 주는 거예요. 이거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뭐 1류대다 2류대다 3류대다 지방대 이대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소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 학위도 이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장 명의로 딱 주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모든 대학은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완전 평생교육 체제로 바꾸자. 그 한순간에 시험 잘 봐가지고 신분 계급 정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닌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자기 재능을 꽃피우면서 평생 공부하는 평생 교육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야만적인 훈련을 시키고 이걸 교육이다? 이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금만 낭비합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 거짓 신인 언급할 부분이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공무원들이 워낙 아이디어가 없고 지금 이 기득사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 저 같은 발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한 분이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이거 뭐 사람 수는 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견을 모으면 돼요. 그럼 한국은 몇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하겠냐. 이거를 같이 국민들이 합의해가지고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를 해야 합니다. 이거 말 안 하는 자들은 다 오만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자기가 헤쳐먹으려고. 그래서 이거 안철수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다 물어봐야 돼요. 국민투표 시민 반환제 하자. 국민 일정 수가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반환센터를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국민들이 계속 동의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를 계속 섞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슨 뭐 이번에도 뭐 38개 정당인이 해가지고 그거 낭비야 낭비. 국민투표에 대해서 같이 해가지고 항상 선거가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투표를 같이 우리가 진행하는 거 사안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가 없을 때는 국민투표 일을 하루 정해도 괜찮아요. 국민들이 이래야지 정치적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가서 일단은 저는 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진행되면은 난 이거 설득하고 싶어요. 모든 학위를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하자.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 네트워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그냥 자멸하는 거다. 자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한민족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뭐 진짜 이 한국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뭐 우리 흩어진 이 한민족들이 많죠. 네, 중국 쪽도 뭐 러시아 쪽도.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한국적 우리가 정체성 이런 것들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비자를 줘가지고 단계적으로 심사해 갖고 나중에는 국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요즘에 이 지금 동남아 쪽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추정이 아니라 나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민족 네트워크를 전개하고 이들에게 한국에서 뭐 지금 당장 이 부족 직업군들이 있어요. 부족 직업군. 네,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한국어가 기초가 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기초가 될 수 있게끔 그걸 심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뭐 영주권도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국적 심사는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 한국으로서의 정체성, 이거 심사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한국적 정체성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더불어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무원들이 이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고 이자에 대한 재발견이다, 웃기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이제는 이 학벌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가 아닌 완전 평생교육 체제, 그리고 재능 중심, 관심 중심 교육 체제로 바꿔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꽃피우게끔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고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아력이 약해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사이비 이 정치 이념에 빠져가지고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쌈박질하다가 나라 망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